자, 진도별 모의고사 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택형 35문항인데 반 풀고 쉬고 반 풀게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들 잘 보시고 특히 해설을 참조를 잘 하셔야죠. 제가 해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사례형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럼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화랑을 운영하는, 지금 우리 채권 총론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실 건데, 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그러한 채권의 내용이 있을 거고, 요거를 목적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목적 파트. 자, 그리고 나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할 건데, 자, 요렇게 틀 잡고 오늘자 진도 한번 볼까요? 채권 채무란 이런 거다.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권리다. 의무다.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의 발생은 우리는 이제 계약을 공부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런 채권의 내용, 목적, 금전 채권, 특정물 채권, 그다음에 종류 채권, 외화 채권,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채권의 효력이 발생할 건데 청구력이 있다. 그래서 청구력 행사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의 유형과 효과 중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손배채권. 자, 그리고 그러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력으로서 소구력은 민사소송 가실 거고, 요걸 위해 우리 집행 대상, 집행 대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보할 건데 요걸 두고 책임재산이라고 하죠. 책임재산. 자, 그 중에 민사집행법 라인인 보전처분은 그때마다 나올 때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등등. 자, 그리고 인적담보, 보증, 물적담보, 저당권. 자, 그리고 최대 채치 여기 있네요. 오늘자 진도는 지금 여기까지죠. 보전처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보증저당권은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거고. 자, 그 중에 첫 번째 선택채권입니다. 1번은 자, 화랑을 운영하는 우리의 갑계서 유명도예가의 작품인 A도자기와 B도자기 중 어느 하나를 을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끊고요. 계속 연습 잘 하셔야죠. 끊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대금이 확정돼야 되고요. 그 재산권 이전이 될 수 있는 목적물이 특정돼야 되는데 대금은 특정되는데 아직 목적물이 특정 안 됐단 말이에요. 요래도 돼요. 우리 민법이 선택채권을 예정하고 있죠. 요런 계약 체결도 일단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까지 봤을 때 오케이. 계약은 체결되었다. 아직 그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만 원이 지급됐으니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으로서 통과됐고, 자, 이제 주어지는 A와 B 중 누가 선택할 건지는 을이 2009년 7월 20일까지 행사하고, 자, 선택권이 을에게 있습니다. 채권자 을에게 있어요. 갑은 을이 선택한 도자기를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 동시행 항변권이 바로 잔금 지급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2009년 7월 19일 을이 A 도자기 선택권을 행사하면 7월 1일로 계약이 소급하죠. 7월 1일로.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7월 1일로 드디어 계약이 소급하게 되는구나. 특이하죠? 보세요. 7월 1일 날 대금은 확정됐는데 목적물이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선택채권으로서 효과를 남겨두고 선택권 행사에 따라 계약 체결시를 소급시켜준다. 맞는 문장입니다. 조문이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돼야 되는데 두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목적물이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선택권에 의한 특정 관련 조문이 당연 7월 1일로 소급시킨다. 당연한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2009년 7월 25일 갑의 정이 화랑의 차량을 이용하여 A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변제 제공 가려고 하는 거죠. 인도하기 위하여 을의 주소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A 도자기가 완전 파손됐다. 끊고. 변제 제공이 됐나요? 변제 제공이 안 된 거예요. 변제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왜 변제 제공이 안 됐을까요? 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는데, 변제 제공이라 함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가던 중이라고 하죠. 가던 중. 변제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유명한 채권자 지체 관련 채무불이행 면책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다이렉트 채무불이행이에요.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기억. 자, 을이 위 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2009년 7월 1일 A 도자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7월 1일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정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면, 정해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갑의 직원 정해의 법적 지위는 뭔가요? 이행보조자죠. 이행보조자.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되는데, 목적물이 완전 파손됐기 때문에 목적물의 멸실,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 나왔어요. 채무불이행 중에 후발적 불능 중에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따라서 이행불능에 따른 효과 전보배상청권 그것 말고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설령 동시행관계 있잖아요. 지금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란 게 없죠. 그러니까 이행제공 필요 없다. 암기사항 특 A급 문장입니다. 니은 설문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는 거, 요놈 이행불능과 명백한 이행거절입니다. 명백한 이행거절. 이 두 친구는 무조건 알아두시고, 지금 이행불능 관련 해제권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사례형에서. 이행지체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낸다 그러면 명백한 이행거절을 냅니다. 명백한 이행거절.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이행지체, 약정해제는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약권, 해약금.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또 하나를 낸다면 명백한 이행 거절. 요렇게 니은 지문 관련해서 명백한 이행 거절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행 불능인데 무예과실이라는 쌍방불기책이죠. 쌍방불기책. 후발적 불능이 터졌는데 아무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 순수한 위험 부담의 문제로 넘어가서 계약은 실효되고 각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싹 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A 도자기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시는 거예요. 관련 대상 청구권. 이제 뒤에 문제가 있죠. 관련 대상 청구권.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그 항상 지문에 A급으로 나와주는 게,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필요 없다가 A급 문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갑은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애지중지하던 고우의 그림을 을에게 2억 원. 자, 2억 원 대금 확정됐고요. 고우의 그림 특정됐죠. 매매계약 오케이. 요소는 갖췄다. 요소는 갖췄다. 지금 제가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령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 끊어버릇 하셔야 돼요. 이거 확정하는 버릇 습관 계속 들여놓으시고, 목적도 확정하는 연습 계속 해두셔야 돼요. 목적을 확정시켜놔야 우리가 지금 요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시적 불능이냐 아니면 이행불능으로서 후발적 불능이냐, 목적이 확정돼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에서 목적이 확정된다 하면 당근, 대금이랑 목적물이에요. 요게 일단 확정이 돼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거 확정 안 되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청약이나 승낙의 개념 요소가 나오는 거죠.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다이렉트로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특정하고 들어가자. 대금 목적물. 두 번째 줄까지 통과됐죠. 2억 원 나왔고 그림 나왔고, 그 다음 요소인 1개월 후 잔금 상환 그림을 인도하기로 한, 상환이니까 동시행항변권이 1개월 뒤에 잔금과 걸렸다.
보세요. 그러니까 주된 채무 상호간에 동안권이 걸리죠. 주된 채무 상호간에. 자,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일주일이 경과한 날, 보세요.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탐내어 1억 원의 매수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던 우리의 병께서 갑을 매매 사실을 알고 악의, 고의, 해의, 갑에 대한 분풀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해의란 표현이 나왔어요. 단순 악의를 뛰어넘는 해의죠. 해의. 상법에서는 해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고의보다. 그 그림이 을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까지 갖추고 있네요. 신식 요소, 주관적인 분풀이, 방해 목적, 방화, 불법행위. 불법행위. 일반 물건 방화죄죠. 그에 따라 갑의 집이 전소, 집까지 전소되네요. 현주건조물 방화죄. 그 그림도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흡수되겠죠. 현주건조물 방화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싹 다 골라보자. 지금 후발적 불능 또 나왔네요. 기억지문. 갑은 을에 대한 그림 인도 채무를 면하는 거 맞네요. 위험 부담. 모두의 채무는 날라갔다. 그럼 이미 지급한 거 부당 이득입니다. 계약금 반환 법적 권한이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이에요. 741조 계약 실효에 따른 부당이득. 요런 거 만약에 설문 기억지문을 Q를 사령으로 바꿔볼까요? 이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며 우리의 을께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럼 시작은 계약이 성립됐다. 후발적 불능됐다. 근데 후발적 불능의 규칙 사유가 없다. 규칙 사유가 없다면 어떤 법리로 해결하느냐? 위험 부담으로 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험 부담으로 간 경우 계약 자체를 실효시켜서 부당이득으로 땡겨오는 방안과 아니야, 나는 계약을 유지할 거야. 얘가 그 유명한 고의 그림인데 혹시 보험을 계약 체결 안 해놨을까? 디귿지문. 을은 갑에게,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맞네요.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A급 문장 지금 하나 나왔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불능에 따른 급부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유지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숨어있어요. 자신의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계약 유지이기 때문에 계약 유지, 여전히 동시행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설문에서 봤던 잔금과 동안권이 유지되는 게 디귿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A급 문장이에요.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권과 자신의 반대급부 여전히 동안권 유지되고 대상청권을 행사할 때도 여전히 동안권에 유지되니까 대상청권의 행사 요건 중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 이런 문구가 나오죠. 따라서 자신의 반대급부도 제공할 수 없다면, 불능이라면 대상청권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니은. 요게 선택지인데 요거를 사령으로 바꾸면 보세요.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침해되는 손해 종류가 뭐예요? 손해 종류. 소유권 침해죠. 갑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순수한 750조 불법행위 책임. 근데 을은 채권이잖아요. 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 제3자의 불법행위죠. 제3자의 채권 침해입니다. 채권 침해. 이론 구성이 완전 다르죠. 이론 구성이. 니은은 불법행위의 경우 213조 요건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고의과실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근데 을은 제3자 채권 침해이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빡셉니다. 설문 다 끄집어 오셔야죠. 갑을 매매 사실을 알고 있네. 요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적자치 원칙상. 그러니까 뒤에 분풀이와 방해 목적 들어갔다. 아, 요 정도 갔으면 이제 위법성이 들어간다.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이행보조자 문제입니다. 이행보조자. 자, 임대인은 임차인 갑에게 자기 소유 건물 임대 보안 기능 갖춘 통신 설비 설치해주기로 약정. 보세요. 이거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임차인에게 통신 설비를 설치해주기로 약정했다. 가능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을은 통신서 설치를 병에게 도급 주었다. 계약이 두 개 나왔네요.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 간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대인 을과 병 간의 도급 계약. 우리의 을은 임대인이면서 도급인 계약이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전혀 무관한 계약이죠. 따라서 병은 을의 지시란 표현 놓치시면 안 돼요. 지시.
지시가 나오면 병의 법적 지위가 피용자도 될 수 있고요. 이행 보조자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지시란 말 괜히 준 게 아닙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였고 설치 과정에서 나왔네. 보세요. 병의 과실로 통신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어느 날 을소유 건물 통신망에 해커가 침입하여 갑소유 중요 설계도가 유출되었으니까 응당 손해를 입었겠죠.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3번, 4번 밑에. 자, 요런 게 자, 을의 권리구제 수단 및 그 논거, 그 유명한 권리구제형 쟁점 도출형 문제입니다. 올해 이중매매에서 요게 20점짜리가 나왔죠. 20점. 그러면 이걸 이제 찾아낼 때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이 있으니까 항상 계약 중심이에요. 계약 중심 나올 수 있느냐. 얘를 이행 보조자로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병이 지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과연 지시받은 애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지시, 종속, 불문이라 그랬습니다. 지시감독 불문.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 책임. 지시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시. 자, 그 다음에 3번 757조입니다.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 그 다음에 찾아낼 수 있다면 요 놈까지. 공동불법행위까지죠. 자, 공동불법행위가 판례가 어디냐면 위법 건축물에 있어요. 1조건 침해.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판례가. 다른 건물의 1조건이 침해되는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도급인과 수급인께서 그냥 바로 건물 신축행위 들어가 버렸죠. 걔네들 760조 공불 나왔습니다. 760조 공불. 저는 4개 찾았어요. 4개. 그 중에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죠. 요거.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사례답안 작성에 해드렸던 거. 얘는 이렇게도 안 물어봐요. 을은 저의 권리는 뭐가 있죠? 변호사한테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 취지. 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뭘 행사해야 될지도 모르죠. 금전이에요. 뭐 특정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청구 원인. 청구 원인. 자, 그 중에 우리는 요놈 선택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요거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선택지 지문들. 자, 기억. 병은 을로부터 업무상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경우에 하나여 을의 이행보조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통과시켜 놓고. 자, 니은 보세요. 갑은 병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계약관계는 누가 체결됐다? 우리 임대인이죠. 보세요. 임대인을과 임차인 갑. 임차인 갑. 이래서 계약 당사자 확정이 너무 중요하다. 요 놈입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팍 나왔네요.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디귿. 병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병의 불법행위 책임과 을의 갑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죠. 부진 연대 채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을의 권리구제 수단을 요렇게만 잡고 여기가 지금 임대인인가요? 그렇구나. 갑. 을의 개는 요랬어요. 그리고 나서 병의 개는 순수한 750조입니다. 요게 또 찾아주시는 거죠. 요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 그러면 이거 소송 같이 들어갈래요. 소송 함께 제기할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을과 병은 소송상 내지는 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갑시다. 1차 피고를 을로 잡고요. 2차 예비적 피고를 병으로 잡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의뢰인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갈 거예요. 실력 없는 변호사라고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니까 양립 가능이에요. 양립 가능. 이게 올해 찍히는 거. 지금 A급으로 찍히는 거.
부진적 연대 채무는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